네, 파우스트가 젊어졌지요. 맵스토펠레스가 들판에 나가서 쟁기 들고 일하면 젊어질 수 있다고까지 가르쳐 줬건만 마녀의 주방에서 약을 먹고 30년이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어진 파우스트가 맨 처음 하는 모험이랄까요? 그것이 일부의 나머지 부분, 그레텐 비극 부분입니다. 젊어지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뭘까요? 네, 평범하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젊어진 파우스트가 교회를 갔다 나오는 그레텐을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파우스트가 그 그레텐에게 쭉 바래다 주겠다고 말을 걸면서 맵스토펠레스에게 당장 좀 주선을 하라고 합니다. 파우스트는 마치 정말 바람둥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다오 하니까 맵스토펠레스가 그래도 뭐 좀 얘기라도 되려면은 연락은 필요하다. 지금 더구나 그레텐은 고해를 마치고 오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만 시간이 있어도 너 따위에게 부탁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살은 넘었겠지. 뭐 이래가면서 완전히 바람둥이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맵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살살 놀리면서 충동질하면서요. 마가레테가 등장하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마가레테, 그레티엔 두 가지 이름이 혼용되고 있는데요. 그레티엔은 마가레테의 애칭입니다. 엘리자베스를 리즈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조금 더 내면적인 게 나올 때는 그레티엔으로 나오고 사회적으로 좀 나올 때는 마가레테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레텐이 첫 등장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자기 방에 돌아와서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툴레 임금님인데 그 노래 하나로서 이 소녀가 얼마나 그 지순한 사랑의 꿈을 품고 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툴레 임금님은 아주 원어가 정교한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툴레에 한 임금님 있었네. 무덤에 닿기까지 변함없더니 그이에게 죽으면서 연인이 황금잔 하나를 주었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황금잔이 성배로까지 승화되는 그리고 임금님의 죽음까지를 그리는 정말 지순한 사랑을 그리는 시인데요. 원어가 너무도 정교해서 따로 이 시를 하나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그레텐이 얼마나 그 소녀답고 지순한 사랑의 꿈을 품고 있는 고운 소녀인가가 이렇게 쭉 드러나는데요. 그레티엔 하면은 지금도 어떤 청순한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정말 이 노래 한 편으로 딱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레티엔의 청순함만 부각이 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 사랑에 대한 암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툴레 임금님, 이 지순한 사랑의 주인공 툴레 임금님이 사신다는 툴레는 사실 지구 최북단에 있다는 전설상의 섬입니다. 현실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현실에 있기 어렵다는 얘기를 담고 어찌됐건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 춘향전이 그 춘향이와 이몽룡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방자와 향단이가 나와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그레텐 비극에도 파우스트와 그레텐만 나오지 않고 또 맵스토펠레스와 좀 느글느글한 중년 아줌마 마르테가 쌍이 돼서 두 쌍이 대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또 그것을 통해서도 극적 진행도 이루어지고 그레텐의 어떤 청순한 모습도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는 그레텐 비극 전체는 굉장히 생략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장면이 하나 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면 이렇게 해서 컷 해서 이어지는데요. 아주 단편적인 장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래 한 편만으로 이루어진 장면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어쩌면 익숙한 그러나 또한 새로운 번번이 새로운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레텐의 소박한 소녀다움이 두드러지는 꽃점을 보는 장면이요. 꽃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여기가 원조입니다. 꽃을 들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마지막에 한 잎이 남으니까 좋아하는 이런 소녀다운 모습들도 들어가고요. 파우스트는 매우 현학적이고 보기에 신분이 높아 보이는 반면 그레테는 아주 소박한 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살림을 도맡아 있고 신심 깊고 부지런하고 맑은 아가씨인데 파우스트가 이 바람둥이처럼 변한 파우스트가 그레텐 방에를 한번 가봐요. 그레텐이 없을 때. 그랬더니 방이 너무도 정결해서 그 바람둥이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숲과 동굴이란 장면에 아주 성찰의 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혔던 선한 인간의 그 어떤 선근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그런 성찰의 장면들이 있고요. 파우스트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메피스토펠레스는 열심히 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텐 장면들은 예를 들면은 그 일하는 소녀로서의 그레티엔은 그레티엔 방이라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물레 옆에 혼자 앉아서 물레를 돌리면서 노래 부르는 그 노래 하나로 장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슈베르트의 작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전체 내용은 소박한 소녀답게 미사 여구가 나열된 것이 아니고 소박한 언어로 나의 평화 사라졌네, 내 가슴 무겁네, 평화를 못 찾겠네, 다시는 이렇게 불안해진 감정이요. 사랑이 싹 터서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그러나 또 그립고 창밖을 내다보게 되고 그야말로 이 몸이 새라면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랑의 첫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거듭 얘기하는 대로 아주 소박해서 첫 사랑의 감정의 절실함과 또 일하는 소녀 그레텐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의 흉제로 두 쌍이 파우스트 그레티엔 마테 메피스토펠레스란 두 쌍이 마테의 정원에서 이리저리 만나고 거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눈여겨볼 부분 하나는 그레텐이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건가요?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근데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결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매우 현학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고 이리저리 진땀을 빼면서 온갖 현학적인 언어로 그 질문을 회피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레티엔 프라게 하면은 전곡을 찌르는 그러나 정말 진땀을 빼게 하는 난문, 어려운 질문의 비유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레티엔 프라게. 왜냐하면은 그레텐은 또 그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면 사랑에도 변함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물가 장면에 동네 처녀들이 와서 물도 기르고 수다도 떨고 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친구들을 헐뜯기도 하고 이런 동네 우물가 장면이죠. 그런 장면에서 그레텐이 매우 말이 없고 나도 언제 저랬을까. 그러나 나를 거기로 몰아간 모든 것 하나님 참 좋았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면서 단식을 하는데 조금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그 성벽 안 좁은 골목인데요. 이 장면 역시
시 한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벽 안 골목에 이렇게 벽감 속에 성모상이 있는데 거기서 굽어살피소서 당신 고통 많으시니 당신의 얼굴을 자비롭게 제 괴로움에로 돌려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레텐이 굉장히 괴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일이 있었을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스토리 자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컷하고 나가는 장면들이 주는 긴장감이 상당한데요. 또 그 사이에 또 파우스트가 자꾸 들락날락 하니까 오빠와 결투하게 되는 장면도 나오고, 오빠는 그 순결한 동생이 자랑이었는데 뭐가 아닌 것 같으니까 결투를 하게 되고 결국 오빠가 죽고 뭐 요 정도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끊기고 성당 장면이 나옵니다. 성당 장면에서 악령이 등장을 해서 그레텐과 악령이 대화를 나누고 그레텐이 쓰러지는 것으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짧은 성당 장면을 통해서 오빠도 죽고 엄마도 죽었을 것 같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은 그렇죠. 저 연애하고 할 때는 약간 거짓말 좀 하고라도 데이트하러 나가야죠. 뭐 그런 일들 많이 있는데, 어머니 아마 음료수에다가 그 수면제를 조금 넣었던 것이 이제 비극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불분명하게 이렇게 뭔가 좀 던져져 있고 장면들만 중첩이 돼서, 아무튼 이 성당 장면에서 그레텐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쓰러지고, 아마도 그 악령은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레텐은 쓰러지는데요. 어쩌면 그런 또 그레텐의 모습을 다 알아서 파우스트가 뭔가 다시 선한 인간으로 돌아와서 또 뭔가 일을 선으로 행하면 메피스토펠레스 입장에서는 계획이 어긋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레텐은 쓰러지는데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이끌려 환락경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발프루기스의 밤입니다.